음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두운 가족의 비밀과 돌이킬 수 없는 결정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가혹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마주해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시류 노조미의 마음속에 있는 집착과 행동으로 이어진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살인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가혹한 규칙과 참을 수 없는 압력에 갇힌 젊은 영혼의 고통스러운 여정이기도 합니다. 시류 노조미는 통제와 정서적 폭력에 직면해야 했고 그 결과 잔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생명을 주었다. 2018년에 교육 확대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시류 노조미. 그녀는 대체 왜 어머니를 살해해야 했는지 경위와 그 뒤에 일어난 과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류 노조미는 시가현 모리야마시 본가에서 같이 사는 어머니인 시류 시노부 씨를 두어 칼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톡으로 토막내 있게 한 것으로 2018년에 체포된 여자입니다. 당시 31세였고 어머니는 당시 58세였죠. 체포된 뒤 보도에서는 시류 노조미가 살해한 어머니 시림 시노부 씨에게서 어릴 때부터 비정상적인 속박과 교육 학대를 받고 있던 게 밝혀져 3회 주목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이 살인범인 시류 노조미의 초점을 맞춰 사건 개요와 그 동기가 된 어머니로부터 지독한 교육 학대와 속박을 지속해받은 성장 과정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보겠습니다. 재판 기록과 당시 보도 등을 바탕으로 시류 노조미가 일으켰던 오치 살해, 그리고 사체 손괴, 유기 등을 시간의 흐름순으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9일 밤, 시류 노조미는 시가현 모리야마시의 집에서 자기에게 마사지를 시켜놓고 잠이 든 모친인 시류 시노부 씨의 목 좌측을 숨겨뒀던 두어 칼로 찔렀습니다. 시류 노조미는 찔린 모친인 시노부 씨가 아프다 라고 말한 것을 겁을 먹고 한비차례 목을 더 찔러 모친을 살해했습니다. 모친을 살해한 바로 뒤 노조미는 자신의 트위터에 모스터를 쓰러뜨렸어. 이것으로 안심이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노조미는 살해한 모친의 사체를 신경도 쓰지 않고 당시 방송되었던 드라마 지지 신병 정무인을 다 본 후 사체에 담요를 덮고 그날은 그대로 잠이 듭니다. 그 후 약 2달을 걸쳐 모친의 사체를 톱을 이용해 토막을 내어 절단, 양팔과 양다리는 불타는 쓰레기로 내놓고 남은 몸통 부분은 둥근 담금통에 넣어 집에서 동쪽으로 약 250m에 위치한 이마하마초의 고 야스강 하천부지로 옮겨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에 모친 시노부 씨의 몸통 부분의 사체가 누군가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사건은 발각되게 되죠. 2018년 6월 5일 노조미는 사체 유기 혐의로 시가현 경찰에 체포됩니다. 시가현 모리야마시의 하천부지에서 3월에 여성의 몸통이 발견된 사건으로 경찰은 5일 어머니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가츠난 쿠사츠시 카사야마 실촌의 간호사인 시류 노조미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죠. 그녀는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 후 노조미는 9월에 살인 혐의로도 다시 체포됩니다. 체포된 뒤에 보도 등에서 범인인 시류 노조미가 살해한 오치 시노부 씨에게서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속박과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도를 넘은 공부를 강요하는 교육 학대를 계속해서 받고 있던 게 판명되어 그 비정상적인 성장 과정에도 뒷주가 쏠렸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나온 시류 노조미의 성장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 2. 의사를 목표로 하는 모친의 교육 방침. 시류 노조미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모친 시류 시노부 씨와 그 사모님 부치 사이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2018년에 사건을 일으킬 때까지 그 사건 연장이 되었던 시가현 모리야마시 미초오초의 집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이로 인해 부친이 별거릇이다. 그 뒤로는 모친과 둘이 이 집에서 살았다는 거죠. 모친은 노조미에게 장래 의사가 되라고 요구했고 어릴 때부터 교자를 건네주는 등
본인의 한도를 넘는 공부량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노점이도 대적한 오장의 만화작품 그렉잭을 동경하며 본인의 의사로 의대에 갈 꿈을 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학 시절과 고교 시절에는 성적이 오르지를 않게 되어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성장과정 2. 의대 낙방, 고수. 시대 노점이의 의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은 심해졌고 성적도 곤두박질 쳤습니다만 모친이 시던부 씨는 딸을 의사로 만들 고집을 꺾지 않고 노점이에게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견내 곧 국립대의 의학부 의학과로 진학하라고 끝없이 요구했습니다. 노점이는 모친이 시키는 대로 2005년에 전역으로 국립대 의학부 보건학과에 지원. 그러나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이때 모치 신호부 씨는 허사를 부리기 위해서였는지 친척들에게 딸이 의대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시리 노점이도 입을 맞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점이는 이때 모친의 과도한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시집도 생각했다고 합니다만 미성년자였던 것도 있어 모친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처음인 대학교 불합격으로부터 시류 노절의 모친은 딸을 더 비정상적으로 속박했고 계속해서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힘들지 같이 목욕을 하도록 요구했고 노점이가 갖고 있던 핸드폰도 빼앗아랍니다. 그런 뒤 노점이는 매년 의대 시험을 봤습니다만 결과는 모두 불합격으로 최초의 불합격으로부터 무려 9년간이나 잠수생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질환 중 치료 노점이는 모친의 너무 심한 지독한 속박에 참지 못하고 지혜범 가출을 감행했습니다만 모친은 탐정을 꼬여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내는 등 그때마다 노점이는 지도로 끌려 돌아갔습니다. 성장과정 3. 고소 조산사가 될 것을 강요당해 간호학과로 진학. 두난의 잠수 생활을 보내고 모친은 결국 딸의 의대 진학을 포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산사가 될 것을 강요받습니다. 조산사는 분만을 돕거나 임산도, 실생활을 돌보는 직업을 말합니다. 모친의 의향을 받아들여 노점이는 시다 의대의 의학부 소속 간호학과에 시험을 쳐 합격. 2014년 4월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시로 노점이는 수술 중인 의사를 서포트하는 수술실 간호사를 지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끝나고 노점이는 조산사 과정으로의 진급시험에 불합격하게 되어 이것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멈췄던 모친의 비정상적인 속박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장과정 4. 간호사가 내정되었어도 모친에게 맹렬한 반대를 당한 데다 매도까지. 2017년 여름 대학교 4학년이 된 치료 노조미는 시가의대 부속병원의 간호사가 되기로 예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친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간호사 내정된 것을 첩외하고 다시 조산사 학교로 진학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이때 모친은 취직을 사퇴하고 조산사 학교로 진학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까지 노조미에게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바로 뒤 2017년 12월 모친은 노조미가 자기 몰래 핸드폰을 숨겨 가지고 있던 걸 깨닫고 경로하면서 노조미를 집 마당에 무릎 꿇게 한 뒤 그 모습을 촬영했고 노조미에게서 빼앗은 핸드폰을 내리쳐 파괴해. 게다가 모친은 자기가 허락하고 있던 노조미의 다른 하나의 핸드폰에다 너 짜증나 죽어버려 라고 적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치료 노조미는 엄마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치료 노조미는 모친의 희망대로 조산사 학교에 시험을 쳤지만 불합격되었습니다. 이때 노조미는 간호사로 취직하고 싶다고 모친에게 전했으나 그 말에 격변하여 이가 고집을 부려서 나는 또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어 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치료 노조미는 이때 모친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 같고 인터넷에서 칼을 사용한 방법으로 경동맥을 잘라 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료 노조미는 같은 해 1월 19일에 모친의 사디악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치료 노조미의 가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조미의 가족 1. 부친은 뮤지보수 관계회사 근무로 일 때문에 별거하게 된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치료 노점미의 부친은 유지보수 관계 일을 하는 배상원으로 노점미가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가족이 있는 집에서 회사 사원 축사로 혼자 옮겼고 그 후 사건이 일어난 2018년까지 아내와 딸과는 별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노점미는 모친과 둘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버지가 없는 오자, 오녀 가정 같은 상태에서 오랜 생활을 하는 게 모친의 비정상적인 속박이나 교육 헛다로 간 게 아니냐 하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노점미의 가족 2. 모친이자 사건 피해자인 시료 신호부 씨. 시료 노점미에게 살해당한 사람은 실은 모친인 시료 신호부 씨였습니다. 이 모친 신호부 씨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이 끝으로 학력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으로 외동딸인 시료 노점미에게 위대로 진학하여 의사가 되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친은 노점미에 대해 사사건건 공립고등학교에서 도쿄대나 곧 공립의대로 진학하는 게 시가 현민의 메리트 코스라고 지혜 모시받기도록 말했고 자기 자신의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친의 친모의 제53대가 치과 의사였다고 하는데 그 야마고지의 존재를 통해 의사라는 게 상위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다는 걸 피부로 느꼈고 그게 자신의 지독한 학력 콤플렉스와 맞춰져 노점미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류 노점미가 모친인 시류 신호부 씨를 살해한 연장이 되었던 집은 시가현 모리야마 비조초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집의 현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별거했다고 하는 노점미의 부친이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시류 노점미의 학력에 대해 알아보죠. 노점미의 학력 1. 출신고등학교. 시류 노점미의 출신고등학교는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모친으로부터 공립고등학교에서 도쿄대나 곧 공립의대로 진학하는 게 시가 현민의 메리트 코스 나는 등의 말을 듣고 자란 것으로 보아 시가 현 내 공립고등학교 출시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나산에서는 노점미 출신 고등학교 화보도서 시가 연립 제재고등학교 편차치 72에서 70및 여기서 말하는 편차치란 계약 합격 가능성을 말합니다. 시가 연립 모리야마 고등학교 편차치 68 시가 연립 키코네 히가시 고등학교 편차치 68 등의 학교들이 wil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노점미의 학력 2. 시가 미대 의학부 간호학과. 아까도 다뤘습니다만 시의 노점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곧 공립의학부 간호학과를 목표로 계속해서 시험을 쳤지만 무난이라는 잠수 생활을 보낸 뒤 의학부로의 진학은 포기합니다. 그 후 모친에 대해서 의사가 부리자면 조산사가 되라는 요청을 따라 국립대학인 시가현 의대에 간호학과에 지원해 합격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최종 학력인 시가 의대 의학부 간호학과의 최신 편차치는 53으로 되어 있네요. 같은 학부 의학과의 편차치는 65입니다.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류 노점미는 이 시가 의대에서 간호에 대해 배우는 동안에 수술실 간호사의 흥미를 가지고 마음속으로 이쪽 길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친은 딴의 삶의 방식을 통제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했고 의사가 안되면 조산사가 되려고 노점미에게 요구. 마침내 정신적 관계를 맞은 시류 노점미는 모친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듯 시류 노점미의 어머니는 외동딸인 노점미에게 의사가 되려고 계속 요구했고 그 때문에 비정상적인 속박을 하는 교육 학대를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시류 노점미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참고 모친의 요구대로 의학부 시험을 계속 봤습니다만 실패를 거듭하며 2년간의 잠수 생활을 보냈습니다. 2013년에는 이윽고 간호학과를 진학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조산사가 된다는 조건이 달린 것이었죠. 그리고 노점미는 이 대학 생활을 보내다가 지이즘으로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고 4학년 때는 동대학 수업병원의 간호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친은 노점미에게 간호사를 포기하고 다시 조산사 학교로 가라고 요구합니다. 시대 노점미는
마지막까지 모친의 뜻을 따르려고 조사사학교에 시험을 쳤습니다만 여기에 불합격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에 마침내 노조미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모친에게 지심을 털어놨는데 이에 쫓겨난 모친은 시르 노조미에게 욕설을 퍼붓고 싶습니다. 노조미의 재판에서의 진술, 본인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 보도 내용으로 보면 이 순간에 노조미는 모치 사내를 절신했던 것 같습니다. 좀 앞에 보면 시르 노조미가 친어머니 시노부씨를 살해한 동기는 오래저근에 걸친 모친의 교육학교와 속박에 쫓겨 피폐해져 있던 마당에 모친의 무심한 욕설이 밤낮에마되어 사리를 싹 지우고 또한 자신이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이루기 위해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의사로 스스로의 이성을 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존재를 지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이른 것이라고 보입니다. 노정미의 재판 제2심 판결문에서는 시르 노정미의 범행 동기들 이렇게 추인하고 있습니다. 시노부씨가 노정미 피고인을 조산사로 만들기 위해 속박이나 간섭을 감하게 해온 것들을 들어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이루기 위해 엄마는 밤이 되는 존재였다 라는 동기를 추인하고 살인죄 성명을 인정했다. 시르 노정미는 모친은 시르 시노부씨에 대한 살인, 사체 손배, 사체 유기의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노정미는 재판에서 제2심에서는 모친은 칼로 스스로 목을 베고 자살했다 라고 주장하며 사체 선배, 사체 유기는 인정하면서도 저는 엄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며 살인죄에 대해서는 기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시르 노정미 씨가 모친으로부터 오랜 교육학대를 받음으로 인해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오주지방재판소는 시르 노정미가 모치 산을 위해 일상생활을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을 들어 완전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 또한 해부위의 증언점을 근거로 자살의 가능성은 없으며 살인죄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의 실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시에 재판장은 시르 노정미가 모친에게서 지나친 간섭을 받아 상당히 군의지에 몰려 있었다고 해서 범행에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어머니가 깔아둔 선로를 계속 밟고 살아왔지만 자신의 이성을 걸어달라 라는 선론을 냈습니다. 이 재판장의 선론이 시르 노정미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이 판결 뒤 시르 노정미는 모친을 살해했던 사실을 항소심에서 인정하려 생각했다고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시르 노정미의 항소심은 오사카 고법에서 열렸고 2021년 1월에 2심 판결에서 무죄 감형된 징역 10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도 검찰 측도 항소하지 않고 형은 확정되었죠. 그럼 그녀의 연재는 어떠할까요? 징역 10년의 시정 판결이 확정된 노정미는 현재는 복역하고 있을 테죠. 그러나 시르 노정미가 현재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복역하는지 등은 정도가 남아있지 않아 불분명합니다. 시르 노정미는 현재 39세 전후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오사카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였죠. 이때 노정미는 어머니 또래 피고인들과 편의실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에는 임신 중인 피고인도 있었고 노정미는 이 사람들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엄마가 어떤 식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면회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고통이나 초조함을 좀 더 제대로 이해했어야 한다. 내가 한 일을 포기하고 있다 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정리해보죠. 이번에는 2018년에 친어머니를 칼무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숭배해 위지한 사건을 일으킨 시르 노정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시르 노정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성장기를 거칩니다. 노정미는 그 때문에 어머니에게서 비정상적 속박을 계속받아 목욕까지도 감시당하는 나날을 오랫동안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정미는 의대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 우연이라는 재수생활 끝에 의사의 길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모친은 의사가 못 된다면 조사사가 되라고 다시
딸의 진로를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12노조미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대학 부속병원에 간호사로 내종되었습니다만 모친은 계속해서 예정을 초래하고 다시 조산사를 목표화하라고 강요하게 되죠. 12노조미는 모친의 뜻에 따라 조산사 학교에 시험을 쳤지만 딱딱. 이때 노조미는 이윽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자기의 본심을 밝히게 됐습니다만 모친은 그만에 적분하여 노조미에 대해 지독한 짓을 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 노조미는 모친을 살해하고 맙니다. 키리시마 노조미는 모친의 사체를 떠먹며 절단 그리고 유기했습니다만 근처 하천변에 유기했던 온통 부분이 발견되며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됩니다. 그 후 재판에서 권행이 이뤘던 정의 등으로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10년이라는 판결이 오사카 고법에서 내려져 확정됩니다. 현재 노조미는 복역 중입니다만 어느 형부서에 있는지 등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 15나날 애를 괴롭혔던 엄마가 공이 상당히 글을 올립니다. 공부하는 동안 때리고 욕하고 자기도 지옥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의 끔찍한 짓을 했다고 자백하죠. 그리고 서울대 합격할 딸. 딸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고맙다고 하지만 딸은 거의 무관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입학하자마자 등교도 안 하고 휴가. 그리고 딸은 2학 동안 과외에 전념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빠에게 서울대를 자퇴하겠다고 톡을 보냅니다. 과외로 번 더 수천만 원으로 원룸을 얻고 엄마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죠. 여기서 무서운 건 서울대를 포기하는 자기 인생이 너무 아깝지만 엄마가 가장 못하던 거라서 그걸 빼앗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기 인생보다 엄마를 향한 복수가 더 중요하다면서요. 서울대 붙고 나서부터 자기를 사랑해신 엄마가 너무 역겹다고요. 아빠가 좋은 젖을 얻어주겠다고 해도 금전적으로도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도 합니다. 엄마는 아무리 빚도 사과해도 무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기만 한답니다. 안도어 사건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모조미 키르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범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통과 복잡한 가족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시간을 열어줍니다. 과거의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잔인한 행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기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신비롭고 무서운 것들을 계속 시청하려면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 이야기에